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마을 관광 채널입니다. 오늘은 경산자인단오제의 핵심 공연물 여원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산 자인단오제의 중심은 한장군을 기리는 제사, 즉 한장군 대제랍니다. 이 제사가 신앙의 상징이라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온 공연의 중심에는 바로 여원무가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꽃관, 수백 명이 둥글게 펼치는 집단 원무, 그리고 한장군과 누이의 전설이 연극화된 장면. 오늘은 이 여원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전해졌으며 또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원무는 글자 그대로 여성들이 주가 되어 둥글게 추는 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원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조선시대 자료인 자인연읍지와 자인총세록 등에서는 여원무가 신라 때부터 연이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라 때 왜구가 노사화연, 지금의 자인 도천산에 토성을 쌓고 농성하고 있을 때 자인 고을을 지키던 한장군은 왜구를 유인하기 위한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꽃으로 장식한 둥근 모자를 쓰고 화려한 분장과 여장을 한 채 누이와 함께 버들못 주변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행하던 여러 놀이, 즉 잡히도 함께 펼쳤습니다. 노래와 춤, 놀이가 어우러진 가무잡히의 한마당. 왜구의 우두머리와 부하들이 그 흥에 취해 버들못으로 내려와 넋을 잃고 바라보자 그 순간 한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급습하여 적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노래와 춤 그리고 연희가 결합된 하나의 살아있는 가무 전투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장군과 누이 그리고 자인연민이 추었던 집단 가무는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급조된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신라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 경산에는 압독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2세기경 신라에 복속된 뒤 6세기에는 압독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7세기 김유신 장군이 압독주 군주로 부임하면서 대장군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김유신이 군사훈련보다는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하여 이를 음주자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악지에는 암양군의 대표 음악으로 백실이라는 가무악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비록 그 가락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 백실은 암양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던 집단 가무악이었을 것입니다. 김유신이 군사 주둔지에서 즐겼던 풍류 또한 이와 같은 가무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경산 출신이었던 원효대사는 파괴한 후 광대들이 가지고 놀던 모양이 이상한 큰 박을 얻었는데 이를 무예라 이름 짓고 노래와 춤을 만들어 백성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합니다. 이후 이 무예라는 노래와 춤은 천촌만락, 즉 수많은 고을과 마을로 퍼져나가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시 이 지역 출신인 일연선사가 기록한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 속 최치원의 향악 자병오수에는 금안, 월전, 대면, 속독, 사내 같은 다양한 놀이도 등장합니다. 결국 암양 사람들의 집단 가무인 백실, 원효가 창안한 무예무, 그리고 다양한 놀이가 서로 어우러져 버들못 전투 현장에서 꽃을 피운 것이 바로 여원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자인 사람들은 고을을 지켜낸 한장군과 누이를 기리기 위해 신당을 세우고 매년 단오날에 제사를 올리며 그날의 춤과 놀이를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세월이 흐르며 점차 자인 고을의 대표적인 공동체 의례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동거 송정환이 쓴 장편 서사시 여원무에는 18세기 자인단오제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번역하여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머리에 쑥을 꽂는 절기에 이르러 난초탕에 목욕하고 어지러움을 쓸고 더러움을 씻어 일대가 맑아졌네. 백성들은 안부의 글로 제를 올리고 관청은 문을 닫고 밭 갈고 누에치다 때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니 이웃 고을과 견조보와 한가롭게 지내니 이는 한장군의 힘이 아니겠는가. 매년 5월 5일 정오에 남긴 춤의 모습을 생각하여 끝없이 바치네. 남겨진 관습은 이내 풍속이 되어 음악을 연주하니 옛날과 지금이 한 가지네. 문을 닫고 경내에 남녀들이 다투어 분주하고 팔에다 오색 실을 묶으니 영롱하네. 채색관과 꽃 옷을 입고 너울너울 춤을 추니 앞이 보였다 뒤가 보였다 몸을 휘돌리네. 또 고을 사람들은
어린애 노인들이 온갖 춤을 펼치니 더운 날씨 불볕더위는 먼 하늘에 불사르네. 난초탕에 몸을 싣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창포주를 손수받들어 헤아려 숭상하니 흡사 날개를 모아 길게 나부끼는 것 같네. 또 일곱 무지개처럼 기운이 넘쳐오르니 단오는 다함없이 찾아오고 장군은 이 땅에서 시종 함께하리. 자인 고을 사람들은 단오날이 되면 관청은 문을 닫고 백성은 난초탕에 몸을 씻어 마음을 정갈히 한 뒤 한 장군에게 올릴 글을 짓고 창포주를 바쳤으며 남녀노소 모두 팔에 5가지 색깔의 오색실을 묶고 온갖 춤과 놀이로 하루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원문은 한 장군과 누이를 기리는 제의이자 자인 고을 공동체가 함께 이어온 연희로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기원을 가진 여원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변화해 왔습니다. 먼저 신라 시대부터 1936년까지는 이른바 원형 여원무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여원무는 여장한 남자아이 2명이 커다란 꽃관을 머리에 이고 국거리 장단에 맞춰 빙글빙글 도는 독특한 2인무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여장동남 주위에는 인근에서 모인 40~50명의 무녀들이 둘러앉아 국거리 장단 등 무악을 연주하였답니다. 원래 집단 가무였던 것이 제2의 형태에 맞게 축약된 것이지요. 장소는 한장군 사당과 누이 사당, 즉 개정숲에 있던 일한묘와 자인 향청 뒤 지금의 자인면 사무소 보건소 자리에 있던 이 한묘였고, 한 장군과 누이에 대한 제를 올린 뒤 두 분의 혼령을 보내드리는 송신 단계에서 노래와 춤으로 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가무오신의 일환으로 연이되었답니다. 그런 후 자인 현청 동원인 시중당으로 가서 현감 앞에서 한 번 더 고을 사람들과 함께 연희를 펼쳤답니다. 이 여원무가 워낙 독특하고 유명하다 보니 조선시대 중앙에서 발간한 여지도서 그리고 자인현 읍지 등의 자료에는 한 장군과 누이의 업적을 소개하는 항목을 여원무라는 제목으로 소개할 정도였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인단오제가 곧 여원무였고 여원무가 곧 한장군제를 의미하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제의적 2인무 형태는 1000수백 년 동안 이어지다가 1936년을 마지막으로 그 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 후 1969년 민족문화 계승이라는 국가적 분위기 속에서 맥이 끊어졌던 여원무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이 시기를 복원기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여원무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의식의 형태로 축소되었던 여장동남 2명의 춤과 40~50여 명의 무녀가 함께한 춤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군무로 확장되고 한장군 전설 속 전투 장면이 더해지면서 제2의 춤을 넘어 극적인 공연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원된 여원무는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1971년에는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됩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여원무는 정립기를 맞이합니다. 수백 명이 참여하는 메스게임형 대형 군무로 정형화되고 한장군과 누이역이 등장하여 대형 화관을 들고 춤을 추는 방식으로 전설의 공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자인단오제가 경산 자인단오제로 확대되면서 여원무는 성숙기에 접어듭니다. 대규모 인원 동원 방식에서 벗어나 약 60여 명으로 구성된 무대화된 집단 군무 형태로 재정리되고 공연 공간도 개정숲 공연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결국 여원무는 신라 시대부터 조선, 일제시대까지는 제의적 2인무와 40~50여 명의 무녀들이 추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1960년대 재현 중심의 집단 군무 형태로 복원되었고 1990년대 메스게임형 대형 군무 형태로 정립되었다가 오늘날은 무대화된 전통 군무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한장군과 누이의 무용담을 기리는 본래의 의미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원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춤이었을까요? 아쉽게도 여원무의 춤 사위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인현읍지 등 관련 자료에서는 단지 둥글게 춤을 추었다라는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동작이나 구성에 대한 설명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송정환의 서사시 여원무에는 당시 여원무의 모습이 비교적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여장동남, 즉 여장한 어린 남자아이가 짙은 화장을 하고 여자 옷을 입은 채 머리에는 둥근 화관을 쓰고 칼을 숨긴 상태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 춤 사위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숙였다가 들며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모습이 회란과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회란은 궁중무용 춘행전에 나오는 동작으로 두 팔을 벌리고 좌우로 크게 회전하는 춤사위를 말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오색의 화관과 꽃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너울너울 춤을 추며 몸을 돌리니 앞과 뒤가 번갈아 보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18세기 당시의 여원문은 여장한 어린 남자아이 2명이 화관을 쓰고 꽃으로 장식한 옷을 입은 채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숙였다 들며 좌우로 크게 회전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형태의 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여원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에 이고 춤을 추는 여원 화관입니다. 여원무는 오색종이로 만든 꽃, 즉 오색지화로 장식한 화관을 머리에 이고 춤을 추는 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관은 자인에서만 만들어진 독특한 것일까요?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신라 문화권 전반에 퍼져 있던 매기우 같은 화관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옛날의 여원 화관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조선시대 기록과 1936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화관은 여장한 어린 남자아이 2명이 머리에 이고 춤을 출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러한 여원 화관의 실제 모습은 지금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외지학자들은 오늘날의 화관이 여원무 복원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비판적인 주장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제강점기인 1927년경 자인에 살았던 근대 서화가 희재 환기식 선생이 촬영한 사진 한 장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한장군 사당인 진축묘에서 한장군제를 지내기 전후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당문 양옆에 2개의 여원화관이 세워져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저는 이 사진과 여러 문헌 기록들을 바탕으로 AI 복원 작업을 통해 지금 보시는 여원화관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록에 나타난 내용처럼 꽃은 오색 종이로 만들어졌고 아래에는 오색의 너울, 즉 비단으로 만든 긴 띠인 치마가 달려 있었습니다. 특히 사진 속 인물들의 키와 사당 섬돌의 비례를 함께 분석한 결과 여원화관의 실제 크기는 약 110에서 120cm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여원화관이 천수백 년 동안 자인단오제의 여원무 속에서 전승되어 온 원형 여원화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9년 여원무가 복원되면서 집단 군무에서 사용할 것은 대형으로, 한장군 사당에 사용할 것은 중형으로, 무의들이 쓸 것은 소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화관은 초기에는 자인 지역장인들이 대나무와 종이꽃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답니다. 또한 제작 기술은 김용호에서 황화인, 조술고, 문송길로 이어지며 전승되어 왔고 이들은 한때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원 화관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장인의 손을 거쳐 이어져 온 또 하나의 전통 문화였답니다. 결국 여원 화관은 신라 시대의 놀이 문화 속에서 비롯되어 한장군 전설과 결합하고 조선시대를 거쳐 전승되다가 1969년 복원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확장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원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여원화, 즉 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여원화에 대한 기록은 그리 자세하지 않습니다. 자인연읍지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서는 단지 오색지화, 즉 5가지 색깔의 종이꽃이었다는 간단한 설명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록 속에서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한장군이 왜구를 유인할 때에도 오색의 종이꽃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여원화는 처음부터 생화가 아니라 종이로 만든 조화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꽃이 구체적으로 어떤 꽃을 본뜬 것이었는지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 한장군 대제가 복원되면서 비로소 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이종대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여원화는 연꽃, 작약, 모란, 담배꽃, 국화 등 다양한 꽃을 형상화한 조화였으며 꽃의 수는 무려 500개, 꽃가지는 8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색깔 또한 분홍, 빨강, 보라, 노랑, 꽃분홍의 5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화려한 색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꽃들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인 고을의 몇몇 부녀자들이 정해진 역할로 제작을 맡았고 화관은 장인이 따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원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인 고을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는 의례적 산물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여원화가 지니고 있던 신앙적 의미입니다.
197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오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여원화 근처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단오가 끝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꽃송이를 따가기 위해 몰려들었고, 이 꽃을 집에 두면 풍년이 들고 재앙을 막으며 병을 낫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꽃은 도리깨로 타작하여 완전히 부수어 없앴습니다. 이는 여원화가 단순히 오래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라 그 효험을 나누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의례적 순환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1990년대에 공연된 여원물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한편 최근의 연구를 통해 여원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재해 요소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영화봉제식입니다. 이 사실은 1927년 동아일보에도 소개되어 있답니다. 일제강점기까지 자인 사람들은 여원화를 오늘날처럼 단순히 여원화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장군과 누이의 영혼이 내려온다는 뜻에서 영혼 영자를 써서 영화라 부르기도 했고, 장산사령이었던 한 장군을 상징한다 하여 명령할 영자를 써서 영화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영화는 한박꽃이라 불리는 작약을 비롯해 여러 생화로 정성껏 만들었는데, 한 장군과 누이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두 개의 꽃바구니로 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장군과 누이에 대한 제사, 즉 대제를 시작할 때 두 분의 영혼이 내려오기를 기원하는 청신 과정에서 이 꽃을 바치는 의식을 제일 먼저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영화봉제식입니다. 이 영화봉제식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한 장군제에서만 전승되어 온 매우 독특하고도 유일한 제의 의식이었습니다. 결국 영화를 담은 두 개의 꽃바구니는 신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제의의 도구였으며, 영화봉제식은 자인 고을 사람들이 한 장군과 누이를 향해 올렸던 소망과 믿음, 그리고 공동체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낸 가장 신성한 의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원무의 시작과 변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원무는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장군과 누이의 전설이 있고 고을을 지켜낸 사람들의 기억이 있으며 천년을 이어온 공동체의 삶과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꽃관을 머리에 이고 두 사람이 추던 독특한 춤은 시대를 지나며 수백 명이 함께하는 장대한 여원무로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사람을 하나로 모으고 고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그 마음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 되면 경산 자인면에 오셔서 옛날부터 보양 음식으로 이름난 자인의 염소고기와 대구에서도 일부러 찾아와 맛본다는 자인 소고기, 구수한 들깨 향이 가득한 들깨국수, 장날이면 자인 사람들이 늘 먹던 깊고 그윽한 국밥, 그리고 쫄깃쫄깃한 돈베기의 막걸리 한 사발까지 자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먼저 배를 든든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개정숲으로 들어서면 오색 꽃관이 바람에 흔들리고 국거리 장단 속에 빙글빙글 두둥실 원을 이루며 춤추는 여원무의 장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춤 속에는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한 장군의 호국 정신이 담겨있고, 그를 기억하고 기리려 했던 자인, 용성, 남산, 진량, 암양 등 옛 자인 고을 사람들과 경산 사람 모두의 정성이 흐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무엇인지, 함께 기억하고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원무의 흥을 담은 노래
춤을 추자를 함께 감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경산의 마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마을 관광 채널 극작가 이용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산 바람이 불어오면 계림숲 전설이 피어나네. 한장군 기계는 별빛에 새기고 버들개지에 누이의 숨결이 살아. 단오날 장포주 한 잔에 천년의 시름을 띄워보내. 날아가라 소리되어 모든 한숨 저 하늘 끝까지 빙글빙글 두둥실 춤을 추자. 5월 단오날 꽃송이 접어 맹괄이 울리면 영원화 돌려. 눈물도 웃음도 모두 모아서 영원무 한바탕에 날려보내자. 버들모슷한 머리에 꽃이 피고 진충여 처마 끝 그리움 실려. 이탁꽃 내음 바람결 따라 못다한 사랑이 피어난다네. 단오날 약속한 오색신 바람결에 다시 엿보보네. 들리려나 저 먼 곳에 서울간 그 사람 가슴 속까지 빙글빙글 둥실 춤을 추자. 5월 단오날 꽃송이 접어 산괄이 울리면 영원화 돌려. 눈물도 웃음도 모두 모아서 영원무 한바탕에 날려보내자. 버들못 누이 절개도 삼정진 말들의 꿈도 오늘은 모두 춤이 되어 하늘 위로 날아올라. 빙글빙글 두둥실 춤을 추자. 5월 단오날 꽃송이 접어 산발이 울리면 영원화 돌려. 눈물도 웃음도 모두 모아서 영원무 한바탕에 날려보내자. 빙글빙글 두둥실 춤을 추자.